반갑습니다.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입니다. 오늘은 와인 마실 때 알아야 할 매너 몇 가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해요.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놓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와인 반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건데 와인이 무조건 다 반입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예약을 하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하실 게 와인 반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한국에서 스시야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스시야에도 샴페인이나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을 가져가시는데 스시야 중에는 닷지가 고가 히노키목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레드 와인의 반입을 금지하는 곳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약을 하실 때 꼭 와인 반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와인 마시는 순서입니다. 와인 테이스팅은 항상 가벼운 라이트 바디부터 시작해서 점점 무게감 있는 와인들로 순서를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처음부터 너무 묵직한 와인을 먹다가 가벼운 레드 와인을 먹으면 맛이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보통 샴페인, 화이트, 레드 와인 그 순서로 가시는 게 좋고요. 점점 무게감 있는 와인들로 가는 게 좋아요. 그래야 이제 와인이 지닌 맛과 향들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 또 팁을 드린다면 주량이 좀 약하신 분들이 있다면 비싼 와인, 좋은 와인 먼저 드세요. 그게 제일 맛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순서대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글라스 잡는 법을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글라스 주세요. 보통 이제 와인 글라스가 요 밑에 이제 베이스가 있고 스템, 볼, 림 이렇게 나눠요. 레스토랑에서는 글라스를 이렇게 바닥에 놓고 있기 때문에 보통 잔을 주실 때 이렇게 스템을 잡고 드시면 되는데 요새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파티를 많이 못 하기는 하는데 파티 같은 데 가서 이제 계속 서서 이제 와인을 드실 경우에는 잔을 어디 잡아야 되나 물어보시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총 모양을 이렇게 만드세요. 그래서 글라스를 이렇게 감아주시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렇게 치시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글라스를 잡고 파티에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글라스를 잡고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와인 종류에 따른 글라스 사용 방법인데 자, 보통 제가 와인을 테스팅할 때 이 세 가지 글라스로 모두 테스팅을 다 하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샴페인 글라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벼운 스파클링 와인이나 샴페인 중에서도 부드럽고 마시기 편한 스타일의 와인들은 이 잔에 드시면 돼요. 대신 무게감이 있거나 파워가 있는 샴페인 아니면 빈티지 샴페인 중에서도 좀 바디감이 있는 와인들은 최소한 이런 유니버셜, 크룩이나 크룩 빈티지 같이 들어가는 바디감이 강한 와인들은 이런 버건디 잔에 드시면 원래의 와인이 가진 풍미를 훨씬 더 잘 살려줍니다. 그리고 보통 이 글라스는 테스팅용으로 제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화이트 와인, 그다음 레드 와인, 모든 와인들을 테스팅할 때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화이트 와인 먹을 때 가장 사용하기가 좋은 글라스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이런 와인들은 이제 볼이 넓고 이제 깊어서 스월링을 하면 와인이 지닌 향들을 훨씬 더 잘 살려주거든요. 뭐 레드 와인을 드실 때는 이렇게 좀 볼이 넓고 깊은 와인 잔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글라스 하나로 다 끝내요. 짤뚝 버건디를 하나 끝내는데 볼도 깊고 넓어서 와인을 담아두는 향도 굉장히 풍부하고요. 보통 샴페인부터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까지 전천후용으로 사용하는 게 짤뚝 버건디와 유니버셜입니다. 다섯 번째, 호스트 테스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호스트 테스팅은 레스토랑을 갈 때 와인바에서 이제 와인 변질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건데 와인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만 리턴을 해서 이제 소믈리에라든지 매니저한테 이거 상태가 이상한데요 해서 와인에 대해서 이제 클레임을 거는 건데 잔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소믈리에가 소량의 와인을 푸어를 해주면 향을 맡아서 와인 상태에서 변질 여부를 평가하게 되는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전은 나급 향이 나고 아니면 물 비린내가 난다던가 아니면 아세톤 향 그런 향들이 나오면 상태가 안 좋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와인을 딱 오픈했는데 물 비린내가 나고 걸레빤 냄새가 나고 쾌쾌한 하수구 냄새가 나고 아세톤 냄새가 난다. 그러면 바로 이 와인 이상한데요.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취향이 다른 와인이라고 해서 바꿔달라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A라는 와인을 시켰는데 A라는 와인에서 이 맛을 나는 원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이 아닌 거지. 근데 그걸 가지고 호스트 테스팅할 때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요? 바꿔주세요. 이거는 안 됩니다. 다음은 코르크 차지입니다.
코르크 차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이 있죠. 소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제 업장을 하신 분은 업장의 입장에서 서로의 말이 있는데, 무료로 반입이 되는 곳도 있지만 업장에 따라서 20만 원 이상 받는 곳도 있고, 여기 장충동에 있는 땡땡 호텔은 이제 와인 가격의 몇 %를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로마네 꽁띠 들어가면 1,000만 원 받겠죠. 최근 이제 와인 붐이 일면서 이제 와인샵에서 구입한 와인을 레스토랑이나 이제 바에 가져가 가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먼저 여쭤보는 거죠. 와인 가져가 갈 수 있나? 물어보면 이제 레스토랑에서 이야기를 하겠죠. 코르크 차지가 얼마다? 저희는 레스토랑 반입이 안 됩니다. 이렇게 뭐 정해지겠죠. 보통 레스토랑이나 와인바 입장에서 본다면 코르크 차지로 이제 예를 들어서 병당 한 3만 원 정도 받았어요. 손님이 한 6분 오셨는데 이제 계속 잔을 쓸 때마다 바꿔달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한두 번 정도는 그런 요청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르크 차지를 다 낸다면 병당.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3만 원이면 그렇게 비싼 금액은 아니거든요. 너무 많은 잔을 요구하시는 거는 업장에서 보면 조금 무리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레스토랑에서 보통 사 먹기도 하고 제가 가져가기도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잔은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이제 코르크 차지도 내지만은 저는 제 글라스 케이스가 있어요. 다음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절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와인을 가져가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내가 돈을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내 돈을 내니 서비스를 제대로 된 걸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겠고, 반대로 레스토랑에서는 작은 돈인데 계속 서비스를 원하는 거는 고객들한테도 좀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건 이제 서로 한 발씩 양보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자, 7번째, 와인을 주문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음식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병일 경우에는 레드 와인이나 샴페인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2병일 경우에는 샴페인과 레드 와인, 화이트와 레드 와인을 추천해 드립니다. 보통 이제 코르크 차지가 되는 레스토랑이라면 샴페인을 한 병 주문하시거나 화이트 와인을 한 병 주문하시고 이제 본인이 레드 와인을 가져가셔서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스토랑에 가서 와인 쫙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곳은 평론가의 점수들이 써져 있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지역 품종 이름만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취향과 입맛이에요.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보고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사실 소믈리에에 질문하는 게 가장 좋아요. 소믈리에한테 나는 이전에 이런 와인을 마셔봤고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정도의 가격대에서 와인을 마시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소믈리에가 아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현지가 비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와인 서처나 비비노를 참고하시는데 저 역시 와인 서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가격을 비교를 하실 때 가장 여러분들이 먼저 알아야 될 게 세금에 대한 문제예요. 미국이나 프랑스 혹은 가까운 이제 홍콩이나 일본 여러 국가들하고 비교를 하는데, 사실 홍콩은 전혀 세금이 없어요. 와인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는 국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에 대한 세금을 매겨서 여기 역시 세금이 거의 없어요. 현지가와 한국하고의 소비자가를 비교하는 거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원가 기준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와인이 다그치 프랑스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이게 배송료가 예를 들어서 뭐 1,000원 정도가 들어서 홍콩에 도착했다. 그러면 이 와인은 홍콩에 랜딩하는 가격이 보험료랑 뭐 이것저것 붙였을 때 한 12,000원 정도 될 거예요. 근데 한국은 똑같은 12,000원이라면 10,000원에 대한 세금을 60% 70% 내는 게 아니라 12,000원에 대한 세금을 60% 70%를 내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건 도착했을 때 지금 벌써 12,000원인데 이 와인은 도착하면 벌써 24,000원? 25,000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문제 때문에 현지가와 비교하면 한국 가격으로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뭐 1.5배 정도 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고요. 보통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사이면 그나마 좀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세금 문제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한번 자세히 어떤 나라는 몇 퍼센트, 어떤 나라는 몇 퍼센트 이걸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한국의 세금이 어떻고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9번째, 항상 소믈리에와 매니저분들을 위해서 한 잔 정도의 와인을 남겨주셨으면 합니다. 보통 이제 조금 귀한 와인이거나 고가의 와인을 테스팅하면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도 좋지만은 그 직원분들을 위해서 소량만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업장에 가서 와인을 한 병을 주문하면 꼭 한 잔은 테스팅 해보시라고 셰프님이나 아니면 소믈리에한테 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제가 가져온 와인도 양이 허락한다면 한 잔씩 드려요. 그러면 그분들도 그 와인을 드셔고 다음에 이제 서비스 하실 때 이 와인이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니 어떤 요리와 어울린다고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주실 수도 있고, 다른 손님들한테 소량이지만은 아마 그 와인을 받으면 여러분에 대한 서비스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분 좋으시면 코르크 차지 안 받을 때도 가끔 있어요. 마지막 10번째 매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0번째는 업장 와인 리스트에 있는 와인을 가져가지 않도록 조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레스토랑이나 바를 예약하실 때 소믈리에에게 미리 가져갈 와인을 말씀하시고 혹시 와인 리스트에 그 와인이 있는지 확인을 먼저 해주세요. 만약에 그 업장의 와인 리스트에 있다면 사실은 다른 와인을 가져가시는 게 더 좋고요. 레스토랑이나 이제 와인바의 와인 리스트는 소믈리에의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들어간 결과물이거든요. 서로의 매너를 조금 지켜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가져가셔도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은 되도록이면 리스트에 있는 와인들을 피해서 가져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독자 Q&A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종민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인데요. 이제 와인이 초보자부터 단계적으로 나가야 돼 꼭 접해봐야 할 과정들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 초보자분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제 와인 어떻게 시작할까 아니면 어떻게 배워갈까.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사실 시음에 가시는 방법인데 사실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시음에 가시는 게 거의 불가능하실 건데 사실은 시음회를 가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지 여러 가지 와인들을 한 번에 테스팅을 하시고 여러분의 취향을 찾아가게 되시거든요. 그 방법이 사실 가장 좋고요. 두 번째는 자주 테스팅을 하세요. 너무 고가의 와인도 테스팅 하실 필요 없고요. 처음에 마트 가서 딱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여러분 그 예산 안에서 와인을 구입하셔서 한 번에 그 와인을 다 드실 필요도 없고요. 3일, 4일에 나눠서 천천히 한번 드셔보세요. 춘천 갔을 때 구입했던 아르볼레다 그걸 이제 구입해서 그 다음날 먹어보니까 아직도 어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셀러에 넣어놓고 까먹고 있다가 한 4일 뒤에 그 와인을 다시 발견했어요. 그래서 꺼내서 마셔봤는데 첫날 오픈했을 때보다 훨씬 더 맛있어졌더라고요. 뭐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듯이 이제 자주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려요. 그리고 처음부터 5만원, 10만원 이런 와인도 필요 없어요. 처음에 만원대 와인들 중에서도 이제 마트에 가시면 드실 만한 와인들이 꽤 있어요. 물론 피노누아라는 품종으로는 잘 없겠지만은 이제 뭐 카베르네 소비뇽이나 슈라, 멀로 같은 경우에는 제품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와인들부터 천천히 시작해서 자주 드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와인 마시는 아톰 이준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오늘 주제는 와인 페어링 꿀팁 7가지입니다. 오늘은 유튜버 마리아주님을 모시고 이렇게 합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 때 와인 자주 드시나요? 너무 좋아요. 하나, 둘, 셋, 짠! 땡! 네.